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올해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 소멸의 위기감에 걱정이 큽니다. 우리 농어촌 지역이 많은 충남도 소멸의 길이 아닌 소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이분들과 함께 깊은 생각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문정우 금산군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산군수 문정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정현 부여군수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여군수 박정현입니다. 서울에서 예산으로 귀촌한 지 6년 차이세요. 유혜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엄마 유혜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박주용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는 물리학자 박주용입니다. 네, 네 분의 귀한 말씀 듣기로 하고요. 관련 주제에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셔서 이해하시는데 조금 보탬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5,170여만 명, 지난해보다 12만 3천 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서 경기와 세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 충남 상황 또 두 군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충남 상황 또 위치에 계시는 금산과 부여상 한번 짚어주시죠. 문 군수님 어떻습니까? 예, 저희 금산군도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1974년이 금산군의 인구가 12만 5,600명이었었는데 80년 후인 84년에 10만이 무너지면서 지금 현재는 5만 953명으로 지금 5만도 지금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반 이하로까지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은 뭐 80%가 줄은 데도 있습니다. 면에 따라서는요. 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박 군수님은 어떻습니까? 네, 부여 역시 뭐 똑같은 경향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부여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20만 명에 육박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농촌 도시에 비해서 인구 감소율도 비교적 더딘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급격하게 지금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출생하는 아이들이 불과 5, 6년 전만 해도 400명, 350명 이랬는데 재작년부터 200명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금 출산율도 아주 극히 낮고요. 특히 충남 15개 시군 중에 출산율이 부여가 제일 낮았습니다, 작년에. 그러면서 이제 고령 인구가 급격히 또 느는 추세에 있고 1년에 한 900여 분 정도 이제 사망자가 생기는데 자연 감소만 해도 벌써 7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 이제 도시 지역으로 유출되는 유출 인구가 또 한 400명 정도 되니까 1년에 1,000명 정도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아이가 나오지도 않고 있는 인구가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게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우리 금산군수님 그리고 부여군수님 말씀해 주셨고 유혜선 씨가 저희가 각별하게 모신 게 서울에서 사시다가 예산으로 오신 지가 6년 차시고 뭐 마음에 드시는 점 조금 아쉬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내려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러하시겠지만 서울에서 이제 나고 자라고 학교를 뭐 다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뭐 맞벌이로 치열하게 살다가 사실 저희도 이제 꿈을 좀 이뤄보자 해서 중간에 유학을 좀 갔던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근데 하필 또 그곳이 뭔가 풍요로움의 상징인 북유럽으로 가게 되어가지고 그곳의 경험을 이제 하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다시 예전처럼 살기는 조금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도시인 서울에 살다가 네. 북유럽의 뭐 특정한 나라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 네. 핀란드에 유학을 좀 다녀왔고요. 예.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아이들이랑 밀착해서 가족 중심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학을 마치고 다시 그러면 대도시로 가야 될 것이냐, 예.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을 때, 네, 다시 서울로 가는 것보다는 네. 우리나라에 있는 귀농귀촌으로 가면 네 맞습니다. 그 가족과 함께한 밀착 또 전원 삶이 훨씬 더 네네. 가능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제2의 인생을 좀 더 빨리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예산으로 귀촌을 이제 결심을 하였고요.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한테는 이제 좀 비빌 언덕이 있었어요. 예. 이제 저희 시부모님의 고향이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거점을 좀 잡게 됐는데 예. 가서 보니까 이곳 역시도 굉장히 그 도시 중심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더라. 예산마저도? 네, 예산마저도 예산읍 중심으로 지금 그 인구의 한 60% 이상, 40% 정도가 예산읍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예. 제가 살고 있는 이제 덕산면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한 9% 정도가 살고 있는데 한 12개 지금 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세 번째 정도 인구가 많은 쪽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아이들의 뭐 분포가 인구의 분포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6년 살아보시는 그 전체적인 만족감은 어떠세요? 도시에 살 때랑 비교하면 뭐 70% 이상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 더 만족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된다면 예. 더 만족도가 만족도가 확 높아질 것이다. 정말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은 좀 오늘 있는 것 유혜선 씨가 같습니다. 맹활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군수님들은 지금이 세계적인 추세와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네. 두 군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사실 답답하신 면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우리 박사님과 우리 유혜선 씨께서 열심히 맹활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이게 만족도가 1.5배 75% 늦게 늘어났다는 건 굉장한 성과이기도 하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인구 변화, 이동, 동향을 이렇게 분석해 오셨는데 딱 이런 주제가 그려지시는 거죠, 그림에? 예, 뭐 사실 인구의 증감하고 분포는 뭐 당장의 주거 환경은 물론이고 국가 정책이랑 경제 체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국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영향을 주면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복합계라고 하거든요. 예. 이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방법, 그다음에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들을 이제 자연과학에서 가져와서 과학의 수준으로 연구를 하고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을 보면 실제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특히 이제 산업화 이후에 60년대 이후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북서축, 남동축으로 그걸 따라서 서울로 인구 중심 이동을 하고 있고 그 수도권 그 집중이 계속 강화되면서 이제 2000년대 와서는 전 그 한국 영토의 10%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이 인구의 50%가 넘은 형태가 돼서 예.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고 하더라도 서울의 수도권 집중은 더 문제는 너무 심한 예.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2020년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걸 보니까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소멸 위험 단계 지역이 무려 105곳입니다. 소멸이란 말이 굉장히 위기감으로 다가오는데 2014년도 도쿄대 히로야 교수의 동명의 책에서 시작된 용어라고 하는데 우리 박 교수님 보시기에 이 수치로만 봐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인구 전문 학자로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도시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4분의 3, 즉 75억 정도의 인구가 살게 되면서 사실 지방에 사는 인구는 인구가 줄지 않더라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그 도시화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시화에 대한 관점을 봐야 되는데 실제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는 것은 예산 경우에도 대도시 수도권 아니지만 예산읍이라는 게 도시화거든요. 왜냐하면 수집 체렵이나 농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를 한 군데 모여서 만들고 공급하는 게 사람들이 편하기 때문에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예.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한테 도시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충남에서 저희 15개 시군 가운데 무려 3분의 2입니다. 10곳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부여가 고위험 지역으로 금산은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는데 뭐 원인을 몇 시간이라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원인 뭐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뭐 어떤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가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나 이런 걸 보면은 출산율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저희 세대만 해도 110만, 120만의 1년이 태어났으면 예. 지금 이제 27만까지 떨어져서 올부터 당장 그 대학 입시에 정원보다 입시생들이 부족한 이런 상황인데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요. 지금 대학도 반 이상 없어져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뭐 시장 군수들이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국가에서 정책 큰 틀에서 이걸 큰 정책을 펼쳐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금 젊은 세대들이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출산을 한참 해야 할 젊은이들이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미래가 없는 이런 시국에서 무조건 애를 낳아라.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지금 저는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길 바라는 게요. 살 수 있는 집을 국가에서 마련해 주든지 예. 아니면은 아이 출산할 때 과감하게 한 1억씩 주는 거예요. 1억씩 주고 둘째 나면 1억 5천 뭐 2억 뭐 이렇게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지금 아시다시피 이 결혼을 안 하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예. 있습니다. 그 원인을 좀 그 학자님들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왜 결혼을 안 하려고 결혼을 기피하는가. 그 대안 부분은 또 중반 후반부에 또 강조를 해주시고 지금 뭐 핵심부터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 해주겠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이라 아예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추세는 어쩔 수 없다. 국가적인 문제라고 먼저 짚어주셨기 때문에 박 교수님도 한번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강조해 우리 주시죠. 문정호 금산 군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개 이제 공감도 하지만 사실 우리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 우리가 좀 봐야 될 시각이 있어요. 이를테면 부탄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산골 마을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행복지수는 또 세계 1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또 이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또 저출산 1위 국가이기도 한데 이게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 빈곤감도 또 존재하는 거 맞고요. 그런데 또 우리 어머니 세대들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자식들 많이 낳고 자식들 키우려고 애썼잖아요. 근데 책임감이죠. 국가 차원으로 거론하지 네. 않더라도 가정에서의 책임감, 가족 간의 책임감 이런 게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이제 그런 게 많이 옅어지고 혼자 이제 삶의 질을 개인적으로 높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이 만연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경제적인 문제로만 이 문제를 풀 건 아닌 것 같고 문화적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삶의 질이라는 게 경제적인 게 필요하긴 해요. 불편하니까 없으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신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역시 백제 수도였던 우리 부여 군수님이시라 문화와 정신적인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강조를 해주셨고 우리 두 군수님께서 중요한 거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경제적인 시스템 기반이 돼야지만 해결의 모색이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유해선 씨는 두 군수님 말씀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사실은 서울에서 살다가 북유럽 핀란드에서 유학을 몇 년 하시고 또 지금 마음과 정신 문화가 조금은 더 풍요로울 수 있는 예산 6년 차 시민이신데 어떠세요? 두 분이 이제 한 면씩 이렇게 강조해 주셨는데 가장 그래도 만족감이 높아지시고 좋은 거 예산으로서. 네, 일단 저출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저출산은 결과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다. 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결과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그 개인의 이기주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치적인 측면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은 근본적인 해결은 좀 어려울 것이라는 개인적인 그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예. 일단 첫 번째 이제 말씀하셨던 그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 10곳 특히 농촌 지역이 이 지방 소멸,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렇게 좀 분류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산업 구조적인 것에 이것 역시도 결과이지 않나. 우리가 너무 그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사회였잖아요. 예. 그동안.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었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농촌의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예.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충남이라는 지역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돌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석탄화력 발전 이런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충남에서 지금 그 부담을 하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기반 서비스를 지금 충남에서 굉장히 많이 그 담당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돌봄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돌봄의 영역이 어느 정도의 가치로서 평가를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우선 이루어져서 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뭐 인구 감소 또는 뭐 출산율의 저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특히 농업 같은 경우는 식량 주권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 산업으로서 재평가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절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홍보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에서 에너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 들고 부담하는 점, 충남의 에너지 그 지분, 또 말씀하신 농업이라는 것이 식량 주권 포함해서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기반을 제공한다는 그런 인식이 좀 확산이 돼야 네. 이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셨고 박 교수님께는 고령화 저출산이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유독 심하다고 하셨고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말씀을 이 분야에서 강조하고 싶으십니까? 일단 이 문제는 국내를 넘어서 사실 세계적인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구조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산업구조 변경을 먼저 겪은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서 해결할 방법인 줄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세계적으로는 늘고 있다. 예. 2000년에 60억의 인구가 지금 79억이 됐으니까 사실 20년 만에 30% 늘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단히 부러운 입장이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선진국 어떻게 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독일도 사실 1970년에 출산율이 2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독일이 소멸될 거라는 똑같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이제 현금이나 아니면 어떤 그 장려책을 이제 돈으로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예. 실제로 독일에서 그 동유럽과 중동이 이민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민을 많이 받으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고 근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그 이민자들은 출산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살던 곳보다 좋은 곳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싶은 욕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문화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출산을 많이 하는 가정들을 보면 독일인이든 이민들이든 출산을 장려하는 카톨릭이라든가 무슬림들이라든가 그래서 개인적인 가치에 대한 중요성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산업 구조가 이제 거의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독일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돈을 더 줄 테니까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거는 선진국에서 증명된 바에 의해서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다른 인구를 불러들여서 한국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액을 이렇게 잠깐 예시 삼아 제시하셨지만 그때는 잠깐 즉각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써버리고 나면 예. 지속성이 없겠죠. 뭐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도 잠깐 해주셨지만 소득권 집중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대한민국이 특히 심하다고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시다가 핀란드에서 공부하시고 아이를 또 저출산보다는 훨씬 더 2명의 아이시면 굉장히 많이 낳은 편이시라고 해요. 우리 유혜선 씨가 바라보는 대한민국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 또 아이 키우는 문제, 또 우리가 이민이라는 개념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인구들이 각 지역으로 귀농귀촌하면 훨씬 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 지방 소도시로 와보니 그리고 아이를 이제 초등학교 때 왔는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겪어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잘하는 사람들,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 내가 태어나고 나고 자란 곳을 떠나서 큰 대도시로 가야 뭔가 성공한 것 같고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지배해왔죠. 네네. 근데 그 선입견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제 저희는 처음이지만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내려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꺼려하셨던 부분도 솔직히 오히려 있으셨습니다. 네네. 왜 내려오니 거기서 잘 하지. 아니.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 살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네네, 시부모님 살고 계신데 저희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마치 뭔가 실패해서 온 것 같은 이런 동네 분들이 생각하실까 봐 좀 꺼려하셨던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지금의 저희 아이들 청소년 세대들도 그런 선입견이 굉장히 곳곳에 지역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야지.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취직해야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알게 모르게 저변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고 있거든요. 아주 뭐 팽배해 있죠. 예.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가치관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가 바로 수도권에 가야만 출세한 것처럼 하는 그런 네. 이데올로기가 온 국민에 지금 퍼져 있는데 네네. 그리고 사실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그 다른 타 지역에 보이지 않는 그 고등학교들 안에서도 또 서열이 이게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 공부 잘해서 뭐 착출돼서 다른 학교 갔다. 이렇게 되면 또 오히려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나고 자란 곳에서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이 예. 정말 뭔가 잘 사는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곳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뭔가 점프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도를 좀 계속 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지역으로 가면 좌천됐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실제 네. 행정적으로 좌천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분명히 이 점도 개선책의 하나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네 분이 오늘 간만에 오셔서 많지 않아서 핵심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양 군에서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몇 가지 실질적 대책들 대응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금사는 있죠. 어떻습니까? 저희 금사는 출산 장려 정책도 펼치면서 예. 특히 이제 귀농 기촌 정책을 전임 군수님들도 꾸준히 펼쳐가지고 그래도 많은 효자 노릇을 했어요. 예. 귀농 기촌 전 5년간 저희가 그 통계를 보면은 귀농 기촌한 인구가 7,536명이 들어왔고 10년간 합쳐보니까 15,000명 정도. 꽤 많이 오셨군요. 예. 지금 귀농귀촌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이 귀농귀촌 정책을 지금 펴고 있고요. 특히 귀농 정책은 저희가 귀농센터를 만들어서 일반 대도시에 살던 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체험을 1년간 그 귀농센터에 입소를 하시면은 농업에 대한 체험학습을 실질적으로 예.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 귀농센터를 입소하신 분들이 지금 49가구가 지금 귀농에 성공을 해서 정착을 하셨고요. 예. 우리 금사는 지금 계속 그 귀농 정책과 귀농 대학 도시민들 불러서 우리 금산에서 오시면은 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할 직업 또 농업 중에서도 품목이 네.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사전 교육을 많이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촌하시는 분들도 특히 이제 고향에 도시에 사시다가 다 정년 퇴직하시고 계신 분들은 좀 그 향수에 빠져 있잖아요.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그분들을 자꾸 유도를 하셔서 고향에 와서 살기 운동. 그거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대도시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언젠가는 뭐 별장이든 전원 생활이든 이런 향수가 있고 네. 이 시골에 계신 분들은 대도시로 가야 자기가 드림을 이룬 것처럼 저도 참 그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유해선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참 답답한 게 막연히 대도시만 가면은 성공할 것 같고 왠지 여기 있으면 뒤떨어지는 것 같고 예. 근데 사실 대도시에 가서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런 건 없어요. 보면은 그냥 서울에서만 사는 것 자체가 자기가 성공한 거 그거는 아니잖아요. 저 역시도 학창 시절에 서울서 생활을 해가지고 17년을 서울 도시 생활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찌감치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5학년 마치고 서울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서 서울서 학창 시절 마치고 저 고향 가서 살겠습니다 했더니 엄청난 반대에 왜 부닥쳤습니다. 내려오냐. 야, 거기 그 어렵사리 시골 올라갔어. 골짜기 면하라고 했더니 거기를 가? 근데 저는 2년간 아버지하고 싸우다가 제 인생 제가 살겠습니다. 그냥 그 결단으로 오늘 또 명예로운 금산 군수님으로 명활약 중이십니다. 저는 네. 뭐든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냥 맨몸으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저는 만족했고요. 네, 사실 이렇게 뭔가 그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마음을 저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귀촌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좀 답답했던 그래서 그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 문제의 지점을 보면 예. 결국은 그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빠뜨리고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약간 학습된 무력감이 있어요.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가 이 지역사회에 이야기를 하고 내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뭔가 개인의 이기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문화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충남이라는 지역색인 건지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예. 그러니까 삶이 좀 만족스럽고 기본적으로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의 한 70%, 80% 정도의 삶의 만족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공감대로서 형성이 돼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공감대의 수준이 좀 높아지면 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좀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저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네,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시골의 교통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사람들이 자꾸 떠날까? 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실 때 내가 필요로 한 것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자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산업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철도들이 연결되고 뭔가 이 활동성이 확보되면서 이제 좀 커지는 건데 저희가 그 자기 스스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네. 이 뭐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을 다 뭉뚱그려서 이제 교통약자라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들이 하다못해 읍내를 나가려고 하셔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군에서는 어떤 식의 이제 정책이 있냐면 1,000원 택시. 예. 근데 이게 그 읍면 리 이런 데 가면 한 50몇 개 리 이런 데에서 한두 곳을 시범 사업처럼 하고 뭔가 정책이 펼쳐지는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대중교통으로서 원하는 곳에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 좀 촘촘한 이런
연결망들이 좀 필요하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보면 대형 버스 위주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식으로는 하는데 네. 오히려 그 예산을 그렇게 촘촘하게. 네네. 그러니까 예. 이런 거죠. 그 몸도 이제 세포와 그 혈관들이 잘 이렇게 네. 순환이 되었을 때 건강한 것처럼 예. 이게 뭐 대동맥, 정맥만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촘촘하게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자꾸 그 기존의 프레임 안에서 갇혀가지고 그 대중교통을 네. 체계를 이야기하시고 저희가 이런 이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그곳에 어떤 교통의 편리성이나 그런 정책적인 편리성이 닿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자꾸 또 거기에서 이제 그 경제적 관점이 또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우리 유혜선 씨는 몇 달 후에 조만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다 연결되는 문제라서 교통과 교육 문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금상구 선생님 말씀하셨고 부여 상황도 같이 연결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굉장히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 예. 정부가 지자체든 정부든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세수가 전국의 지자체에서 골고루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요, 굉장히 교수님. 다른데요. 일단 이거는 좀 이제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나눠주고 있어요, 배분을. 예. 이제 완전히 지방자치제가 분권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방 재정으로 같이 세금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교통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100억 정도. 연간, 네. 그거 왜냐면 적자나니까 사람 별로 안 사는데 버스를 투입해야 되고 한 분 계셔도 보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유혜선 씨 극단적으로 말씀은 말씀드리면. 그 100억이라는 예산을 그렇게 쓰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곳에 큰 버스가 아니더라도 택시 같은 버스식으로 잘 촘촘하게 그렇게 돼 연결해달라는 있어요. 건데. 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돼 말씀을 있는데 좀 해주시면 네, 교수님께서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우리 주시면. 군수님 말씀 마무리하고 박사님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니, 우리가 마무리 됐네. 네, 현실적인 어려움. 네, 충분히 굉장히 이해합니다. 어려워요, 이게.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도시와 지방의 문제를 볼 때 사실은 이거 두 개를 경쟁 구도로 볼 때 이 프레임이 제일 큰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또 사람이 많으니까 교통이 많은데 지방에선 사람이 적다고 교통이 적으니까 불편한데 예. 여기서 돈을 이미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어느 한쪽도 사실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군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더 많이 해달라고 하면 예산을 먼저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더라도 사실 경쟁 구도가 되지 않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삶 자체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는 그러니까 편의 자체만을 봤을 때는 앞서가게 설계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도시와 똑같은 편의를 지방에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울에서 했던 거를 지방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고 대신에 여기서는 지방의 그거에 특화된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정해진 시간만 다니는 버스는 도시의 모델이죠. 예. 서울은 사람이 많으니까 1분에 한다는데 여기는 1시간 하니까 불편한데 나중에 이거는 기술로 풀어가는 가능성이 제일 커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방에서 훨씬 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서울에서 이미 차가 없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전기차는 그냥 약간 그 사치품 럭셔리 아이템이에요. 하지만 지방에서 아주 본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못해도 내가 언제든 갈 수 있는 차가 있다면 뭐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 위성자도 타고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것이 예. 지방의 생활 환경을 정말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방 얘기를 들으면 학교가 근처에 없어서 1시간, 2시간을 다니는 학생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학생 한 명을 위해서 학교를 다 짓겠느냐라는 문제가 그러면 똑같은 군수님이 또 예. 고민하실 거예요. 이 학생은 불쌍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 학생 한 명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야 되느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뭐 100m마다 학교가 있진 않아도 다니기 어렵지 않은 곳에 정말 좋은 학교가 있다는 것. 예. 이것도 현재 그 평준화 위주로만 가는 철학에서는 사실은 서울에서의 평준화, 지방에서 평준화는 이겨낼 수가 또 없어요. 경쟁 구도로 가면.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는 좀 다르게 여기서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올 수 있고 학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실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분이 오늘 출연해 주셔서 5번째 주제로 이제 돌아오는 지역
우리 귀농 귀촌 돌아오는 지방을 만들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변수가 뭐 수십 개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분께서 생각하시는 나는 이걸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만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 행정을 해주시는 우리 두 분 군수님께 먼저 여쭙고 교수님과 우리 조부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한 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 정책은 저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또 우리 금산의 특징이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 중학교 졸업할 무렵이면은 이 도시로 떠납니다. 예. 네. 왠지 금산에서 공부를 하면 우리 아이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근데 저도 대도시에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대도시 사정을 아는데 이건 부모님들의 막연한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학부모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학부모 아카데미하고 지금 교육을 저 취임하던 해부터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입시가 어떻게 해서 지금 수시로 해서 학교가 가는지, 왜 대도시로 가야만 되는지, 가면 불리한지 유리한지도 모르고 이제 갔기 때문에 교육 환경을 대폭 바꾸자. 그래서 학부모 교육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장학 사업을 또 제가 공약을 해갖고 장학금도 대폭 주면서 또 그 군에서 예산을 교육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뭐 어학연수라든지 뭐 또 1:1 원어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많은 정책을 펴가지고 지금은 떠난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는 굉장히 교육 환경은 정책으로 확 바뀌어 있고요. 또 올해 금산군에서 또 입시 성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예. 학생 수 대비해서 서울대도 3명 갖고 연고대 3명 갖고 특정한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관점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해냈고 많이 바뀌었어요.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성과가 바뀌면서 저희가 이거 시리즈로 뭐 분기별로도 이렇게 해낼 것 같아요. 좋아진 점이나 더 개선점을 이렇게 한 번에 해야 될 주제는 아닌 것 같고 박 군수님. 부여는 사실은 위험지수가 높은 군으로 분류는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부여는 다른 농촌 도시에 비해서 사실 안정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백제 고도다 보니까 굉장히 도시가 적게 줄어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도시화도 잘 된 편이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근데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차이점은 서로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도시에 없는 게 농촌에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농촌에 없는 게 도시에 또 집중돼 있기도 하고 선택의 문제긴 한데 우리 사회가 이제 산업화로 이행하면서 고도의 이제 경쟁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압박감이 많이 작용하는 거고 또 사회적 주의나 아니면 경제적 주의를 높이려고 하는 욕구는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발전의 원동력도 됐고 성장의 동력도 됐고 그런데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폐해나 모순이 심각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와갖고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나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마치 종합병동처럼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은 또 한 시대의 흐름이었기도 했고 또 거기서 나타나는 모순을 극복하려는 것도 우리 과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부여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제 교육 문제 맞습니다. 교육 문제도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문제도 맞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문화 삶의 질 향상 문제도 맞고, 그래서 이제 저희 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귀농귀촌을 하셔도 중장년 이후 세대가 오십니다. 아이들 다 가리키고 아이들은 도시에 남겨놓고 그런 분들 꽤 이제 계시죠. 한 60대 정도 돼갖고 이제 젊은 오시는 분들 거예요. 때부터 오게끔 하는 정책을 주안점을 그러면 이제 생산성 있는 인구라기보다는 쉬러 오시는 거죠. 예. 쉬러 그래서 오시는 이제 것도 좋은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농촌은 농촌만이 갖고 있는 산업 기반이 있는데 실제로는 노동력이 이제 높진 않은 거죠. 생산성이 높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네. 저희 입장에서는 청년 육성 정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농업인도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 육성 문제에 이제 천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있는 인구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넓혀나갈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많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뭔지 계속 얘기는 해나가요. 그런데 아무래도 도시는 작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면서 편의시설을 갖추기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근데 우리 부여만 해도 면적이 서울시 면적보다 더 넓습니다. 네. 엄청난 넓은 면적의 인구는 6만 4천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가장 굉장히 좋은 경쟁력이 지방 소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뭐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방 소도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냥 되거든요. 사는 그 터전 자체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 소도시로 오면서 굉장히 그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적인 거, 뭐 사회 문화적인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아예 처음부터 밑바탕부터 좀 바꾸는 그 시간들을 가졌어요. 예. 자, 오늘 각계 각층에 또 우리 직접 현 군수님 두 분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네 분께서 더욱더 애써주시는 마음이 우리 온 국민에게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